변호사의 꿈, 효민과 어머니가 다시 화해하다. 어머니는 효민의 쌍둥이 언니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모에게 맡겨졌고, 그로 인해 효민은 어머니와 등을 돌렸다. 효민은 집을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했다. 하지만 효민은 어머니가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던 중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소송을 맡게 되면서 효민은 자신이 어머니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어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효민은 선배와 의견 충돌로 인해 화가 난 상태였다. 그녀와 선배는 매우 특별한 사건을 맡고 있었다. 원고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그녀는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이 친구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있었다. 딸은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고, 이는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딸은 집단 구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당시 어머니는 딸 곁에 있었지만 청각장애 때문에 딸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지 못했다. 딸은 무력감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런 암울한 나날을 끝내기 위해 딸은 자살을 시도했다. 그녀는 손목을 그어 생을 마감하려 했고, 어머니가 이를 발견했을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딸의 몸에 난 상처와 의사의 소견을 본 어머니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딸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앞으로 그녀의 인생은 고통 속에 잠길 것이었다. 딸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에 분노한 어머니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딸을 괴롭히고 해친 자들을 고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청각장애 때문에 경찰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고, 이웃 남성과 딸을 괴롭힌 아이들의 부모는 오히려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말을 할 수 없는 어머니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다. 그녀는 효민이 일하는 로펌으로 찾아가 효민의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윤석훈 변호사는 아무리 뛰어나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침 석훈이 사장에게 호출당하자 그는 그 여성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효민은 그 여성에게서 자신의 언니의 모습을 보았고 즉시 달려가 수화로 그녀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자신의 딸에게 일어난 비극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효민에게 딸의 일기장을 건넸다. 그 일기장에는 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읽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효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과 언니의 이별을 떠올렸다. 언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이모에게 맡겨지는 것도 언니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효민에게 큰 죄책감을 안겼다. 자신은 언니보다 운이 좋아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언니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후 효민은 그 소송을 직접 맡기로 결심하고 그 여성에게 딸의 공정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수많은 고난을 겪은 끝에 효민은 결국 성공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의 딸은 공정을 되찾았고 그녀를 해친 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딸은 마치 그림자처럼 무표정하고 조용했다. 효민은 소녀에게 물었다. 너를 해친 사람들이 벌을 받았는데 왜 기뻐하지 않니?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한때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를 미워했어요. 왜 저를 낳았는지, 엄마는 완벽하지도 않은데 자신을 돌볼 수도 없는 사람이 저를 왜 낳았는지요. 엄마는 저를 보호할 수 없었고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악몽이었어요. 저와 엄마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 끔찍한 남자가 저를 성폭행했어요. 저는 겁에 질려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듣지 못했어요. 엄마가 제 쪽으로 돌아서 주지 않았어요. 만약 엄마가 청각장애가 아니었다면 친구들이 저를 놀리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제 부름을 들었다면 저는 강간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엄마를 미워했고 저와 엄마를 모두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음과 마주했을 때 저는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의 고통스럽고 자책하는 얼굴을 보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공정을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듣지 못하는 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에게 저는 전 세계이고 엄마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예요. 오늘 제게 무죄가 돌아왔지만 저는 너무 슬퍼요. 이제 저는 뭘 해야 하나요? 효미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소녀를 안으며 말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에게도 쌍둥이 언니가 있어. 언니는 청각장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모에게 맡겼어. 이모도 청각장애인이야. 나는 엄마를 정말 미워했어. 엄마가 언니에게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마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너와 너희 엄마 덕분에 나는 왜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됐어. 나는 엄마에게 사과해야 해. 너도 그래. 엄마에게 사과하렴. 엄마가 듣지 못하더라도 엄마는 느낄 거야. 엄마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거야. 효미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금의 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오해했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다. 효민아, 정말 침착해야 해. 너희 엄마가 너 전 남자친구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 아마 그 쓰레기 같은 놈한테 너랑 다시 만나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어. 효민은 화가 나서 말했다. 뭐라고? 엄마가 어디 계셔? 빨리 주소 보내줘. 효민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가 그렇게 된 건 효민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냐며. 그러니까 효민에게 화풀이하지 말아줘. 알겠니? 그 쓰레기 전 남자친구는 비웃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효민이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가 효민이 언니처럼 청각장애를 가지면 어쩌죠? 제 경력과 명예가 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를 들은 효민은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가 전 남자친구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너를 찼어. 들었어? 너 따위가 뭔데 생각을 해? 내가 청각장애인과 결혼한다 해도 너 같은 놈은 절대 안 만나. 알겠어? 그러고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엄마 가요. 언제부터 엄마가 제 자존심을 이렇게 깎아내렸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효미는 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진정되었을 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미안해, 효민아. 나는 네 언니를 숨기면 네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언니가 너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 비교당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 언니를 보냈던 거야. 단 한 번도 너희 언니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어. 항상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했어. 너희를 떼어놓고 불공평하게 만든 것 때문에. 하지만 효민아, 나는 남은 인생을 네 언니를 위해 바칠 거야. 너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제야 효민은 어머니가 자신과 언니를 떼어놓은 이유를 이해했다.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그 선택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달았다. 효민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가 저와 언니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에요.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효민의 어머니는 그녀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끼며 말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엄마는 네가 날 미워하고 오해해도 괜찮아. 너 자신을 자책하지 마. 알겠지? 효민은 말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언니에게 빚을 졌어요. 저와 엄마가 함께 언니를 돌봐도 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효민은 어머니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머니를 용서했다. 하지만 과연 그녀의 언니가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여러분, 다음 영 2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